안녕하세요.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이죠. 날씨도 좋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밖에 나가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말에 잠을 거의 못 잤는데요. 바로 라운드 3 역대급 경기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모든 경기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경기가 역대급 경기가 될지는 솔직히 모르고 보았는데 그 두 경기가 다 역대급 경기였습니다. 바로 조코비치와 무세티와의 경기, 그리고 즈베레프와 그릭스푸어와의 경기였습니다. 3라운드에서 5세트 접전을 벌인 경기는 단 3개였거든요. 그 중에 2개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조코비치와 무세티, 그리고 즈베레프와 그릭스푸어 경기였습니다. 둘 다 TVN에서 중계를 해주었는데요. 안 보셨다면 꼭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즈베레프와 그릭스푸어의 경기 말씀드릴게요. 즈베레프는 이번 프랑스 오픈에서 사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우승자 이벤트 하고 있는 거에 즈베레프 우승을 꼽는 분들이 정말 가장 많았습니다. 시너도 아니고 알카라즈도 아니고, 그렇다고 24번의 메이저 우승자인 조코비치도 아닌 즈베레프의 우승. 현재 폼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그가 우승하나 싶더니만 사실 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습니다.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릭스푸어 네덜란드 출신으로 26번 시드를 받고 왔죠. 그릭스푸어의 전략, 그리고 그의 테니스는 정말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슬라이스 서브를 깊게 넣고 그 다음에 3구에서 바로 각을 내거나 발리를 하면서 끝을 내는 식의 테니스를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즈베레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하지만 또 메이저 대회는 역시 3세트를 이겨야 하는 장시간 경기잖아요. 그래서 즈베레프가 확실히 자신의 페이스로 하나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릭스푸어가 확실히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을 좀 뒤에 가면서 보이면서 솔직히 이 3세트에 범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안 되나 싶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4세트 시작부터 메디컬 타임을 부르고 나서 시작했는데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거기에 더욱 대단했던 건 바로 5세트 그릭스푸어가 2번을 먼저 즈베레프 서브를 브레이크 했습니다. 사실 2번 먼저 브레이크를 했으면 거의 끝난 거예요. 아시죠? 근데 여기에서 즈베레프가 정말 대단한 건 4게임을 연속으로 따내면서 다시 평형을 맞추더니 결국 슈퍼타이까지 가면서 10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즈베레프가 포효할 수밖에 없었고요. 정말 짜릿한 경기였습니다. 경기 시간 4시간 14분이 걸렸습니다. 전 사실 우승자 예측으로 가장 많이 지목해주신 즈베레프가 떨어졌다라고 대본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본 다시 고쳤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명경기에 진짜 놀랐습니다. 즈베레프의 그러한 그 정신력이 진짜 대단했고요. 그리고 이어진 조코비치와 무세티와의 경기, 사실 이 경기는 이번 대회 논란의 중심이자 역사적인 경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조코비치가 3대2로 이겼는데 말이죠. 현지 시각 새벽 3시 7분에 끝났습니다. 11시 이전에 시작했는데요. 원래라면 즈베레프 경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해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로 인해서 지금 프랑스 오픈 경기가 많이 밀려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경기가 중간에 하나 끼게 돼서 조코비치 경기는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조코비치도 상당히 자기 절제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이번에 너무나 늦은 새벽에 경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11시에 잔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새벽 3시까지 경기를 하라고 하니 생각만 해도 좀 그렇죠. 네, 조코비치가 처음에는 순조롭게 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세티의 반격이 어마어마했고요. 특히나 원핸드 백핸드를 치는 무세티에게 역시나 조코비치는 백핸드 쪽으로 공격을 많이 했는데요. 무세티의 백핸드가 정말 붐을 뿜었고요. 조코비치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세트부터 그 모습이 많이 나오면서 무세티에게 사실 질 뻔했어요. 4세트까지는 조코비치가 지는 줄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코비치가 브레이크 기회는 15번을 잡았고 무세티는 5번만 잡았지만 무세티는 그 5번을 모두 브레이크 할 만큼 정말 엄청난 테니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테니스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조코비치 역시 엄청난 투지, 정신력, 그리고 상대방의 그 빈틈을 파고드는 능력, 정말 사람이 아닙니다.
네, 4세트 두 번의 브레이크를 하면서 따라 올라왔고 무세티도 질 수 없다고 한 번에 브레이크를 하는 등 정말 브레이크 향연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결국 정신력 싸움이었거든요. 새벽 2시 정도에 테니스를 전력으로 친다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든지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정신력 하면 역시 조코비치 아직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5세트까지 가면서 조코비치의 그러한 포효 그리고 투지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대로 6대0 베이글 스코어로 15살 어린 무세티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조코비치 먼저 로저 페더러와 동일하게 메이저 대회 최다 승리가 되었습니다. 369, 369, 네, 369번째 승리고요. 사실 그 뒤에도 조코비치는 승리를 하려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 대회 최다 승리자는 명실상부 조코비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매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오픈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요. 대진부터 보실까요? 자, 1번 대진 조코비치 라인입니다. 시드대로 간다면 8강에서 루드와 조코비치가 만날 수 있겠죠. 다시금 작년 결승전이 8강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기대되는 경기 중 1번이 될 것 같은데요. 네, 2번 대진 강력한 우승 후보 즈베레프 라인입니다. 네, 이번에 보여준 정신력으로 간다면 정말 조코비치도 한번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세컨 서브가 약한 것은 지금도 고쳐지지 않았지만 메드베데프와 한번 해본다면 그리고 그걸 이겨서 올라가 본다면 어떻게 경기가 일어날지 사실 즈베레프와 메드베데프의 경기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경기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즈베레프와 르네와의 경기도 사실 꼭 봐야 되는 명경기겠죠. 네, 3번 대진 쪽은 알카라즈 라인입니다. 네, 치치파스 다시 부활의 날개짓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알카라즈랑 다시 붙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4번 대진 시너 라인입니다. 후르카츠 대 디미트로프 대결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시너와 누가 대결할지 그리고 시너는 무사히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시드 순으로 8강을 점쳐본다면 조코비치와 루드 그리고 즈베레프와 메드베데프 그리고 알카라즈와 치치파스 그리고 시너와 후르카츠입니다. 네, 안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미리 일 다 해놓으시고요. 매일 밤을 새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프랑스 오픈은 이변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6번 시드인 루블레프를 제외하고 1번부터 10번 시드가 모두 탈락한 사람이 없습니다. 프랑스 오픈 진짜 이번 주부터 찐일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저는 금방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테니스를 재미있고 신나고 똑똑하게 즐길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 테니스 마스터는 달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테니스는 역시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컴온!